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전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 전국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깐부다. 윤석열 후보 옆에 제가 이렇게 하트도 그려 넣었는데 홍준표 의원에게 하트를 보내고 있는데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깐부라는 표현이 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것 아닙니까? 네. 여기서 구슬치기 할 때 1번과 456번 깐부 사이라 하지만은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속고 속이는 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깐부라 그래도 명실상부한 깐부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석열 그 후보는 그 계속 주말에 홍준표 의원을 겨냥을 해서 맏형이다. 예. 그리고 또 홍 선배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 경우에는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예. 라고 하는 이제 역할 종료 선언. 네. 거기 이어서 어제는 선대위에 불참할듯이 비리 의혹 대선에 참여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의원의 마음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상고 처리를 해서라도 모셔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예. 홍준표 의원이 대선에 나온 것이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예. 지난 대선에는 뭐 출마를 예.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만 2012년 대선 당시에 한나라당 대선 과정에서는 예. 그때 이명박, 박근혜, 원희룡에 이어서 4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때 경선을 패배한 이후에 BBK 사건 터지니까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으로 나름대로 활약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당선에 이명박 전 후보 당선에 기여를 상당히 했었던 예. 전력은 있습니다만은 그때와 지금은 홍준표 의원의 정치적 무게도 다르고 예. 네. 또 본인이 느끼는 섭섭한 감정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선대위에 모시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배경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봐야 됩니까? 어제 홍준표 의원이 비리 의혹 대선에 참여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캠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권을 맡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온 직후에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의식을 했다라는 그 해석도 가능하고요. 예. 두 분은 상당히 악연이 오래 전부터 지속이 돼 있습니다. 정치권에 많이 알려진 악연인데 검사 시절에 동아저축은행 때부터 이렇게 악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선대위의 정권을 맡는다. 총괄 예. 그 비대위원장이라도 한다면은 홍준표 의원의 참여는 사실상 예.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금 큰 과제가 그래서 지금 홍 후보가 이렇게 손잡아주지 않으면 2030이요. 요즘 당원 게시판에 나는 노인의 힘 떠나겠다 이러면서 탈당 인증까지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 게시판에 젊은층들의 탈당 그 사례가 이렇게 또 인증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분명히 윤석열 그 후보 측으로서 이걸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과연 그럼 2030이 과거에 홍준표 의원을 지지를 했지만은 그 표가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느냐 예.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가요? 오늘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금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예.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다자 대결 구도에서 43%, 이재명 후보 31.2%로 거의 12%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그 가운데 20대를 보니까 34.3대 14.7로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20대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컨벤션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도 사실이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20대가 그렇다고 그 윤석열을 지지 안 하지만은 이재명으로도 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네. 측면이 하나 있고요. 조사 시기가 그러니까 윤 후보 확정 뒤에 한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인 지난 거죠? 주말에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대, 30대 하지만 20대 남자, 20대 여자도 다릅니다. 그죠?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후보는 그 측은 20대 남자가 대표적이었고 예. 또 남성과 여성이 다르고 20대와 30대도 다릅니다. 30대 여자가 대표적으로 지지를 했던 층은 이낙연 전 대표가 많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20대, 30대 젊은 층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무당층이다. 무당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치적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다. 결국 이 층이 보는 것은 인물,
그리고 정책을 보고 판단을 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청년 위주의 정책들을 내놓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봅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030 잡으려면 앞으로 이준석 대표 역할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 이준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들어보시죠. 이달 중에는 무조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고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지금까지 속칭 비단 주머니라고 불렸던 여러 가지 당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후보에게 공유했고 그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해오신 걸 보고 저도 아주 많이 좀 놀랬고 그리고 뭐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토요일 점심에 만났습니다. 꽤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비단 주머니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 대체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여러 개 준다 그랬는데요. 예, 오늘 그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또 참석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실물 비단 주머니를 선물했다가 아, 그렇군요. 여기에 비책이 담겨 있고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 이랬답니다. 예. 나름대로 비단 주머니 그 비책이 담겨 있는 것 같죠. 원래 이준석 대표가 3개를 준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5월에는 그런데 지난 토요일 발음 보니까 20개까지 늘어났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아주 그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이 지금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가령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유세차 이런 것들을 효과봤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 그런 네. 세부적인 상황까지도 꼼꼼하게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예.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그걸 보고 꼼꼼하게 놀랐고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요. 뭐 비단 주머니까지는 아니지만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보시기에 윤석열 후보가 2030 잡으려면 뭘 고쳐야 됩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요. 지난 주말에 윤석열 후보가 가락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의 날 행사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주변에 같이 동행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60대 아저씨들입니다. 아, 양복 그렇군요. 입은. 넥타이는 안 맸지만요. 네.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 20, 30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를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2번 패배하고 1997년에 대선을 앞두고 뉴 디제이 플랜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여기에는 웃는 모습 그리고 주변에 오래된 그 구태 정치인들 모습을 1.5도게 하는 예. TV 화면에 그렇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되죠. 그 윤석열 후보도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는 정책들 그 얼마 전에는 그 청년들 만나서 주택 문제 이야기하고 예. 오늘 스타트업 그 창업주들 만나는 예. 그런 과정들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난 주말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을 공략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좀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윤석열 후보 캠프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요. 윤석열 후보 캠프를 두고 하이에나와 파리떼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파리떼 한번 비교를 한 적이 있었죠. 파리떼가 많이 모였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하이에나에 비교를 했는데 윤석열 전 후보 측의 캠프는 오늘 이제 해단식을 합니다만은 거기에는 그 친이계가 주축입니다. 거기다가 친박 인사까지도 포함이 돼 있고 친홍 인사, 친홍준표 인사도 과거에 활약했던 인사들도 들어가 있고 또 국민의당 출신 호남계 인사들도 들어가 있고 네. 민주당 출신도 들어가 있고 상당히 아주 다양한 집단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 집단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 캠프라는 것은 뭐냐면은 후보와 정치적 그 이해득실을 같이 하겠다. 어떻게 됐든지 그 사람하고 같은 배를 타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참여하는데 그것보다는 콩고물을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겠다. 이런 측면들도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캠프에 발로 뛰는 사람은 별로 없고 예.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기형적인 조직이 되는 게 많은 거죠. 그런 그 사람들을 겨냥을 해서 뭐 하이에나다 파리떼다 이런 것들이 빨리 제거돼야 된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경고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가장 관심은 이겁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이번에도 킹메이커로 오는 건가요? 저는 올 가능성이 거의 굉장히 높다고 예. 보여지는데요. 오려면 바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약간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그 윤 후보가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어떻게 그 비대위를 꾸려나갈까를 당 그리고 기존의 그 김종인 위원장과 전 위원장과 상의를 하게 될 건데 김종인 위원장은 기존의 캠프를 좀 단순화하자, 실무 네. 위주로 꾸려나가자. 이른바 뭐 파리떼를 빨리 없애라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걸까요? 그리고 예. 실무진 위주로 가자. 예. 뛸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가자라는 그런 주장을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윤석열 후보 측은 그래도 승리한 캠프인데 기존에 뛰었던 공이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내칠 수는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기존의 캠프에다가 밖에 다른 사람들을 좀 합류해서 좀 키우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두 분 사이에 의견 조율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죠. 여기에 네. 뭐 잡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 또 그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좀 기분이 상해서 이렇게 좀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시간이 이달 중으로는 좀 출범이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네. 해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15일에 출판 기념회가 그렇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거죠.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예. 예의주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언급도 주목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이 또 나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집권 초기에 사면하겠다라고 그 표현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추진해서 국민 의견도 여쭤보겠다. 그리고 미진하면 국민 설득도 해서 사면하겠다. 대개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라는 것을 이제 사면을 안 하는 이유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윤석열 후보 측은 국민을 필요하면 설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직접 본인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더라도 설득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는 보수 야당 후보로서는 뭐 두 전직 대통령의 공갈을 이어받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표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저희가 좀 추세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요즘에 정책 공약을 잇따라서 내놓고 있는데 국토 보유세가 어떤 건가요? 국토 보유세는 이제 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 부동산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토 보유세를 물리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 그 부동산 보유세 하면은 이제 그 재산세가 예.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예.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부동산 지금 우리 보유 실효세율이 한 0.16% 정도 된다는 몇 년 전 조사가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미국이 한 1% 정도 되거든요. 1% 정도까지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투기 수요로 갖고 있는 부동산 매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국토보유세로 쌓인 그 재원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기본소득 예.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분배 효과를 높이겠다. 그러면은 기존의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그때 가서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가 윤 후보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공약이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이제 후보 측은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예. 1주택제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산세 부담을 좀 낮추겠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까 매물 잠긴 현상이 발생한다. 세금 문제를 풀어줘야만이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 문제는 250만 채를 짓겠다는 것이 두 사람은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택, 공공개발, 기본주택 위주로 하겠다라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를 해서 민간 개발 위주로 가겠다라는 네. 것이 결정적인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이것과 또 이어지는 얘기이기도 한데 공공주택을 청년에 우선 배정하겠다. 지난 주말에 청년들 만나서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그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들을 계속 강하게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사회 공유주택 이것들을 청년에게 우선 배정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했는데 오늘은
그 스타트업 간담회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청년, 미래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예. 계속 선거 운동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 측도 나름대로 이제 정비가 되면은 홍준표 후보가 열심히 지지했던 청년층을 잡기 위한 그런 행보들 이어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키워드를 좀 끌고 가려는 그런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 좀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우리 이제 미래, 국민 삶 이런 거 얘기하자. 과거보다, 보복보다 그게 중요하다면서 우리 1대1로 만나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안을 했거든요. 1대1로 만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별로 그 만남에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제 선대위도 출범을 했고 나름대로 체계를 갖춰서 예. 사실상 이렇게 그 본격적인 대선 운동에 이제 정계전에 나선 상황이지만은 윤석열 후보 측은 아직 그 선대위도 구성이 안 됐거든요. 당 내부 문제에 지금 집중할 때이기 예. 때문에 아직은 1대1 여야 후보 간 만남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인터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을 물어봤는데 그것도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네. 분위기인 걸 보면은 별로 뭐 다른 무슨 모임이라든가 예. 뭐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 말고는 뭐 회담 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지 않느냐 네.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건 왜 한 걸까요? 그럼?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그 적극적으로 야당 윤석열 후보에게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예.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그 제안을 하면서 그걸 선점하게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윤석열 후보 측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는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제안 자체가 뭐 그 본인으로서 던질 수가 있는 거죠. 답변은 예상하지만 던져보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대선 국면에서 여야 후보들이 토론회를 제외하고 1대1로 만나는 경우가 흔한가요? 저도 별로 그런 경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필요성도 없고요. 서로 정책 경쟁 또 표로 심판받으면 되는 거지 1대1로 나와서 회동을 하는 것이 뭐 자신들의 그 공약을 조정을 하자 이런 측면도 아닙니까? 만나봤자 서로 특검 서로 받으십시오 이런 예. 말싸움밖에 할 것이 없는데 상당히 피곤한 회동이 될 겁니다. 만약 이루어진다면요. 끝으로 간략하게요. 지금 뭐 주목을 받는 게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역할,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이제 시동을 걸지 않을까 이런 또 관측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씨 부인 김혜경 씨는 그동안 선거를 여러 번 치르지 않았습니까? 성남시장 선거도 치러봤고 경기도지사 선거도 치러봤고 옆에서 내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알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해식 의원을 그 배우자 실장으로까지 해서 공식적으로 챙기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비중을 좀 두고 있는 것 되게 같아요. 이례적인 경우죠. 예. 그 배우자 실장은 있었습니다만 현역 의원을 맡는 경우는 저도 그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반면에 윤석열 후보 측의 김건희 씨는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가지고 검찰 조사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고 예. 또 논문 조작 의혹에 대한 그 검사도 지금 조사도 진행될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를 좀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어느 정도 조사가 좀 진행이 되고 마무리까지는 아니라도 좀 무고하다.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나와야지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뛸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조 경쟁은 어떤 변수가 될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